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또 학통, 우리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중복조합에 대해 배우고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중복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하고서 우리가 좀 그것이 활용된 그런 사례만 하나 보고 그 기호의 표현만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제 풀이 한번 마치고, 예제 풀이 하고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풀이 보면서 우리 중복조합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더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이렇게 수업 영상 보면서 그 풀이 영상 한번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 잠깐 멈춰놓고 먼저 푼 다음에 여러분 각자 나름의 풀이로 먼저 푼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그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예제 3번이에요. 예제 3번. 예제 3번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춰놓고, 뭐 미리 푼 사람은 상관없지만 아직 풀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수업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예제 3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다 풀어왔죠? 좀 아직 못 푼 사람들 멈춰놓고 좀 풀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 다 풀었을 거라 믿고 다 풀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그 아이디어를 전개시켰고 어디까지 이렇게 좀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풀이 방식이 다르더라도 선생님의 풀이랑 자신의 풀이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면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수학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3번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는 그런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 문자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3개나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는 식에서 우리가 정수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수해라고 하니까 정수의 그 단위는 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정수가 몇 칸 떨어져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0, 1, 2, 3, 4 그리고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정수해라는 거는 일식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라는 애를 어차피 5도 정수 중에 하나니까 얘를 좀 더 우리가 편한 그 기준이 되는 수두로 바꿔주자라고 해서 이 5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1을 5번 더한 꼴로. 자, 이렇게 1이 5개 더해진 그런 형태로 5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수로 쪼개놨으니까 여기서 음이 아닌 애들로 각각을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1들을 이렇게 뭐 한 3개씩 묶어서 x한테 주고 2개씩 묶어서 y한테 주고 뭐 z한테는 주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이 1이라는 5개를 x, y, z한테 각각 나눠주는 그 방법의 수를 구하자. 만약에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했는데 뭐 5,0,0 이런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5개를 다 x한테 몰아주고 y, z한테는 주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될 거고, 뭐 1,1,3이라는 애도 하나의 해가 될 텐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하나만 x한테 주고 1 하나는 y한테 주고 나머지 3개를 z한테 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경우에서 자, 이 1을 줄 때 x한테 1을 주는데 얘를 주든지 아니면 뭐 얘를 주든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게 돼요. 얘네들은 그냥 다 같이 1이라는 그런 단위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같은 애들이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애들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이라는 5개를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5개의 칸, 뭐 5개의 칸이나 뭐 5개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런 공을 나눠주는데, X, Y, Z라는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주자 이거예요. 자,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썼었죠? 칸막이를 썼었어요. 칸막이. 자, 칸막이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얘네들을 조금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누는 게 될까요? 자, X에는 하나도 없고 Y에도 하나도 없고 Z의 영역에 5개가 있으니까 얘는 0,0,5를 우리가 표현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칸막이 2개, 그러니까 X, Y, Z라는 서로 구별 지어지는 그 칸이 3개니까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해요. 그 3개에서 하나를 뺀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2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거는 서로 같은 5개니까 이렇게 서로 같은 5개의 뭐 칸, 서로 같은 5개의 공을 나눠주는 경우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오자면, 뭐 중복조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아직 중복조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있어서 중복조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고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변형하면은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열하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나열하죠? 자, 나열한다. 나열한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라고 했죠? 순열. 나열한다는 건 순열. 그래가지고 순열은 순열인데 순열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2개 그리고 5개 서로 같은 것들이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주자. 자, 전체 7개니까 7팩토리얼을 써주고 나눠준다 라고 했죠. 자, 서로 같은 것들의 개수, 서로 뒤섞일 수 있는 것들의 개수 2개. 그래서 2팩토리얼, 그리고 서로 같은 것들이 5개가 있으니까 또 5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얘를 계산해 보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뒤에 5에서 1까지 곱해진 거는 5팩토리얼 안에 있으니까 약분되었다 치고, 자, 그러면 2팩토리얼이 2 곱하기 1만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겠다. 얘를 계산하고 나니까 7 곱하기 3이 돼서 전체 21.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을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21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문제로 돌아가자면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21쌍이 돼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방정식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정수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따와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고 그림으로 변형시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 아이디어 그대로 한번 2번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대로 냅두고 2번 문제 여기다 잠깐 풀어볼게요. 자, 2번은 뭐라고 하냐면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요. 자, 양의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건데, 양의 정수에는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에 비해서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양의 정수에는 몇부터 시작하죠? 양의 정수는 1, 2, 3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은 몇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1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 걸 또 다시 따져줘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1을 각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경우로 보기로 했어요. 얘도 어차피 정수니까 그런 식으로 봐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근데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할 거냐면 X, Y, Z가 1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1을 하나씩 먼저 나눠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을 먼저 나눠주고 나면은 X가 1 갖고 Y가 1 갖고 Z가 1 갖고 이렇게 가진 다음에 이 2개만, 나머지 1 2개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따줘도 되겠다. 왜냐면 1들은 서로 다 같으니까 뭘 나눠주든 상관없고 어차피 하나씩 배열해 놓고 하나씩 먼저 뿌려 놓고 남은 것들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따줘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간단해졌죠? 2개, 서로 같은 2개를 3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칸막이 2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로 우리가 따질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전체 4가지니까 4팩토리얼인데 서로 같은 게 2개, 또 같은 게 2개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전체 6이라는 그런 가지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해석하면 양의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을 다 먼저 뭐 쪼개놓고 걔네들을 뭐 나눠주는 경우, 그리고 양의 정수해에서는 특별히 얘네들을 먼저 배치해 놓은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우리가 풀었어요.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렇게 변형에 좀 더 능통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 좀 더 능통하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중복조합도 한번 써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중복조합도 아이디어는 똑같은 데서 출발을 해요. 이렇게 5라는 애를 정수라고 했으니까 1을 쪼개놓은 상태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근데 중복조합 다시 한번 개념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중복조합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조합의 개념에서 중복이라는 것만 추가됐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조합이었잖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가 바로 조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하는 조건, 중복조합에서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하여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러 번 선택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서로 다른 n개로 나눈다. 뭐 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누어지는 기준. 아니면은 서로 다른 n개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서로 다른 n개로. 자, 우리가 이 1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1들, 서로 같은 1들을 나누는 거니까 x, y, z라는 그런 세 개의 서로 다른 그런 문자로 우리가 배치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로 세 개의 문자로 우리가 나눠주는 건데, 자, 이번에 중복이 허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복이 허용됐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선택해도 되느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이 3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택받는 대상을 n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선택받는 대상. 지금 1이 이렇게 넘어가는 애니까 1이 선택하는 대상이 x, y, z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선택받는 대상인데 1이 선택을 할 때 여러 번 중복해서 선택해도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이 출발을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이 x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이 x를 또 선택할 수 있을까요? 또 선택할 수 있겠죠. 5개 다 가도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 번 선택받아도 되는구나. 중복이 허용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복이 허용된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나요? 우리가 1, 하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5개를 5번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자, 이 1이나 얘나 다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순열 때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구별된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문제 처음에서 설명했듯이 얘가 X로 가느냐 아니면 뭐 얘가 X로 가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얘든 우리가 따지려는 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순서나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그냥 택하는 경우의 수, 뭐 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5개가 구분 지어지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순열이 아니라 조합을 쓴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얘는 중복조합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n개에다가 5개를 이렇게 택해야 되니까 3에다가 5를 써주는데, 중복조합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3H5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기호를 푸는 방식으로 해보면은
3 빼기 1에다가 5를 더하고 이번엔 조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를 계산하면 7C5가 되고, 자, 7C5라는 거 우리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7C2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자, 얘는 왜 이렇게 바뀌냐면은 7에서 5를 뺀 2는 7 빼기 5니까 이렇게 우리 7C2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얘를 계산해주면은 7 곱하기 6에다가 2 곱하기 1로 나눠준 거니까 전체 21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21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도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칸막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적용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항상 얘기하듯이 연습하는 과정 중에는 둘 다 한번 연습해보고 나중에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익숙한 방법으로 그렇게 풀이에 녹여내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예제 4번, 예제 4번은 우리 예제 3번이랑 똑같은 문제니까, 비슷한 문제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주는 그런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 예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5번 풀기 전에도 여러분 각자 한번 멈춰놓고 각자만의 이런 풀이 시간 갖고 선생님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 자, 지금 보니까 같은 종류의 연필 10자루를 서로 다른 3개의 필통에 넣으려고 한다. 빈 필통이 없도록 연필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요. 자, 지금 같은 종류의 연필이 10개가 있대요. 자, 이게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연필이라고 할게요. 자, 연필 10개가 이렇게 서로 같은 종류래요. 서로 다 같은 연필을 우리가 필통에다가 간단하게 이름 붙이기 위해서 A, B, C라는 그런 3개의 필통에다가 우리가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데,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방정식 문제보다 훨씬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서로 같은 연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눠주는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다 같은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 같은 공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10개가 있고, 그리고 A, B, C라는 서로 다른 애들로 구분 지어 줄 거니까 몇 개의 공이 여기 A에 들어가느냐, B에 들어가느냐, C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칸막이 2개를 이용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 구분 지어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1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왜 안 되냐면, 자,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지금 문제 3번째 줄 보면은 빈 필통이 없도록 이라고 했어요. 빈 필통이 없도록. 자, 빈 필통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썼던 아이디어랑 좀 비슷한 아이디어를 쓰면 좋을 텐데, 빈 필통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은 연필이 적어도 한 자루는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먼저 연필을 아까 우리가 양의 정수해를 구했듯이 여기서 먼저 하나를 먼저 넣어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A에도 하나, B에도 하나, C에도 하나 넣어주고, 어차피 넣을 거니까, 어차피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먼저 넣어주고 생각하자. 자, 그래서 나머지 7개만 배치해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7개만 3개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전체 9개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9팩토리얼이고, 서로 같은 애들이 7개, 2개가 있으니까 7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각각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9 곱하기 8, 그리고 7 밑으로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약분해 주도록 하고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36가지가 된다. 그래서 문제 5번에 대한 답으로 얘네들을 나눠주는 가지수는 36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풀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우리 중복조합 배운 거 한번 써먹어야겠죠? 자, 중복조합으로 풀어줄 건데 우리 그런 문제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선택받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선택받는 대상. 자, 연필이 선택받나요?
연필이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연필이 들어갈 그런 필통을 찾는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연필이 필통을 선택한다, 필통이 선택받는다 라고 보면 돼요.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서로 다른 애들이 선택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필통들이 다 선택받는 애들이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필통으로 나눠줄 건데, 자, 얘는 기준 삼아서 나눠줄 건데, 자, 중복이 허용되느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나눌 거는, 우리가 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하나씩 넣어주고 시작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그대로니까 우리가 나눠줄 거는 여기 남은 7개만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자, 7개의 연필을 나눠주는데, 먼저 첫 번째 연필을 하나 넣어놓고, 자, 두 번째 연필을 넣을 때, 두 번째 집은 연필을 넣을 때 A에 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어도 되겠죠? 어차피 우리 하나씩 다 배정했으니까 남은 것들 다 A에다 그냥 넣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복이 지금 허용된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자, 중복이 허용된 상태에다가 우리가 이제 몇 개를 선택해야 되냐, 몇 번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자, 7개 또는 7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얘네들의 순서가 중요하냐, 구분 지어줘야 되냐라고 따져본다면은 얘네가 다 같은 애들이니까 그들 사이에 뭔가 순서나 배열이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구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구분 지어줄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상황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3개에다가 7개를 구분 짓지 않고 이렇게 배열하는, 택하는 경우니까 3H7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얘를 바꿔주면은 3에다가 1을 빼서 7을 더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7을 해주면 얘가 9C7이 되고, 자, 얘는 또 9C2로 바꿔지게 되고, 얘를 계산해주면은 9 곱하기 8에 2 곱하기 1을 해줘서 또 36가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봤듯이 중복적으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뭐 칸막이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해서 풀어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중복조합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어요. 선생님도 사실 문제 풀 때 아까 풀었던 그런 칸막이로 문제를 다시 해석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복조합을 써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로 돌아가서 칸막이를 쓰는 방법도 여러분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연습 많이 해놓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인 6번 문제, 이제 6번 문제 풀고 마칠 건데, 6번 문제도 잠깐 시간 갖고 먼저 여러분들이 풀이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6번 문제, 6번 예제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자, 6번 문제 보니까, 자, 3에서 10까지. 자, 이렇게 굉장히 긴 부등식이 있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요. 자, 일단 여기서 얘네들은 자연수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결과들, ABCD의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지금 보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의 특징은 3, 2, 3, 10 이하라는 그런 이렇게 범위를 줬다는 거예요. 범위를 주고 자연수라는 그런 특징을 하나 준 다음에 여기 안에서 얘네들이 순서를 따르는 그런 세트만 이렇게 몇 개인지 찾아라. 그런 순서상을 몇 개인지 찾아라 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한번 해석할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를 우리 같이 한번 나열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3부터 3, 4, 5, 6, 7, 8, 9, 10까지 있겠죠? 자, 이렇게 전체 8개라는 그런 그런 자연수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적절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ABCD에 3, 5, 7, 9를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3, 3, 3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뭐 3, 3, 5, 5 이런 식으로 넣어도 좋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순서쌍들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그냥 얼핏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뭐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배운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거, 특히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몇 개를 고르는지, 그리고 몇 개에서 고르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몇 개까지 고를 수 있죠? 자, 지금 고를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보니까 전체 8개에서 고르는 거예요. 8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고를 거예요? A, B, C, D를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4개를 고르도록 할 거예요. 8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확인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구분 짓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8개 중에서 4개를 골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중복을 허용해도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해도 된다, 중복 오케이다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해 놓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8개 중에 4개를 먼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8개 중에 4개를 3, 4, 5, 6을 먼저 골랐다라고 할 때, 자, 3, 4, 5, 6을 먼저 골랐다라고 해볼게요. 좀 섞어서, 그 크기 순서도 섞어서 우리 같이 한번 골라볼게요. 크기 순서 좀 섞어서 6, 9, 5, 3. 자, 이런 식으로 골랐다라고 해볼게요. 자, 좀 복잡한 꼴이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골랐을 때 얘네들을 이제 고르긴 골랐어요. 골랐는데 얘네들 A, B, C, D에 맞게 우리가 끼워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골랐는데 고르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순서를 배치한 것도 아니고 고르기만 했어요. 자, 고르기만 했는데 우리가 A, B, C, D라는 순서상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 순서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르기만 했는데 A, B, C, D의 순서상을 3, 5, 6, 9라는 이런 하나의 경우로만 딱 모아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순서를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A, B, C, D가 이렇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고르고 나면은 A, B, C, D의 그 순서에 맞게, 그 배열에 맞게 자동으로 얘네들이 줄을 서야 되니까 우리가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 4개를 어떻게든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8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데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뭐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중복이 허용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찾으면은 중복조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자, 지금 그래서 8개 중에서 4개를 고른다. 4개를 고른다. 근데 중복이 허용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도 순서가 정해진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 자, 7, 5, 8, 7. 자, 이렇게 4개를 골랐다라고 할 때, 자, A, B, C, D가 어떤 식으로 배열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르기만 했어요. 8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는데, 5, 7, 7, 8. 자,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얘네들을 구별짓지 않으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다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순서는 여기서도 상관이 없게 돼요. 얘네도 알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배치가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 8개 중에 4개를 중복을 허용하면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짚고 가면 좋겠고, 자, 그럼 8개 중에 4개를 고르니까 8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니까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8H4라고 우리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자, 얘는 8 빼기 1에다가 4를 더하고 여기다 컨비네이션 4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11C4가 되고, 얘는 11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4개, 그리고 여기다가 4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죠. 자,
자, 얘를 이제 4랑 2랑 8 약분되고 3이랑 9랑 약분되니까 계산해주면은 330이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 D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이 범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는 전체 330까지가 된다. 330개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봤는데 이렇게 여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잡고 갔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얘네들끼리 우리가 뽑을 때는 우리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을 때는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예제 3번부터 6번까지, 뭐 예제 4번 우리 풀지 않았지만 예제 3번부터 6번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중복조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풀어보면서 중복조합이 처음이라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심화 문제도 이렇게 선생님이 또 나중에 이렇게 준비해주고 할 테니까 그것도 풀어보면서 연습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뭐 친구랑 비교할 수 있으면 아니면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해보면서 조금 더 내면화해 나가길 그렇게 바랄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대면 강의인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같이 중복조합 문제도 좀 더 풀어보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섞인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각각의 그 단원뿐만 아니라 그냥 딱 상황이 주어졌을 때 던져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복습 잘 해오고 복습 잘 해와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잘 활용하길 그렇게 바라도록 할게요. 자, 중복조합이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중복순열이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앞에 있는 조합이랑 헷갈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하면서 비교해보면서 그 개념들 명확하게 다져놓길 바라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대면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좀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습 잘 해놓고 지내길 선생님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